네, 안녕하세요. 경신고, 박수 쳐주시려고. 감사합니다. 네, 경신고 아이들 국어 가르치고 있는 이윤지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서 중간고사 특성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제 시험 범위를 좀 보실게요. 문학 먼저 보시면 현대시 6편에 현대 산문 5편.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사실 1학년 시험 범위 치고는 정말 많은 분량입니다. 게다가 요 현대 산문이 이제 소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문이 굉장히 또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험 범위죠. 문학 자체만 놓고 봐도요. 이제 독서 부분에서는 우리 아이들 봤던 3월 모의고사 이제 비문학 시험 범위로 들어갔었고, 화법과장문은 이제 교과서 1단원, 1-1과 1-2단원이 시험 범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제외하고는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파트들을 전부 다 문법 제외하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정말 쉽게 전 범위를 철저하게 공부하고 들어가기가 결코 만만치는 않은 시험 범위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이번 시험이 좀 쉬웠어서, 이 범위에 비해서 시험이 쉬웠어서 좀 점수는 1등급 컷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제 아직 서술형 채점 점수까지 딱 확실하게 나와 봐야 알겠지만, 객관식으로 봤을 때 한 개 틀린 친구들이 30명이 넘는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이제 등급에 있어서 변별력은 조금 없었던 시험이지 않을까 싶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가 필연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말 들어보니까 국어만 시험 범위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영어도 많고 좀 전체적으로 시험 범위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내신을 조금이라도 더 이제 점프업 하려면 주차별로 과목별 비율에 맞게 이제 공부를 이제 복습하는 것들, 꾸준한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험 2주 전에 단기간에 준비할 수가 없는 범위예요. 국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범위를 나눠서 공부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기말 때도 이와 비슷하게 시험 범위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좀 하나 특징적인 게, 보통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면 진도가 다 마무리가 돼요. 진도가 다 마무리가 되고 자습을 좀 주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시험 보기 이렇게 막바지까지 계속 진도를 나가셨어요, 이번에. 이제 그리고 좀 반마다 진도 편차가 좀 심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이제 학기 초에 중간고사 전에 이제 경신고 설명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부교재가 있잖아요. 이제 부교재 다 포함된 시험 범위예요.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이렇게 잘 해주시진 않는다. 그냥 이거 풀어봐라, 풀어봤지 이제 시험 범위야,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항을 보시면요, 여기 밑에 먼저 보실게요. 객관식 27문항에 서술형 4문항, 총 31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시험지입니다. 이 31문항을 그 제한된 시간 내에 푼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서술형까지 있기 때문에 그 OMR에 전부 다 이렇게 옮기고 적고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시간을 이제 배분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가? 빠르게 푸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빠르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빠르게 풀 수 있겠죠. 그 판단하는 과정의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요 각각 파트별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는 다음 페이지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체적인 포맷을 봤을 때 교과서 1단원이죠. 화법과장문에서는 이제 화법과장문에 독서가 살짝 섞여 있는 파트예요. 요 1단원이요. 이제 여기서 4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현대시 부분에서 7문항 객관식, 주관식 1문항이 나왔고요. 자, 여기가 압도적으로 많죠. 객관식 11문제에 서술형 3문제가 무려 전부 다 이제 소설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봄봄이라는 작품 되게 좋아하시고, 이제 그 외에도 좀 산문문학에 좀 배점을 높게 간 이제 경향이 보여요. 그래서 전체 배점 중에서
현대 산문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딱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시랑 합쳐볼까요? 이렇게 이제 이게 문학 파트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사실 말씀드렸는데 문학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이렇게 작품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이제 미리 공지되기 전에도 저랑 이제 미리 그 작품들을 다 나갔었습니다. 이제 3월 모의고사 비문학에서 5문제 출제했고요. 비문학에서 서술형 출제를 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화법과정문 먼저 보실게요. 특성. 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두 문제는 정말 기본적인 핵심 내용들을 출제를 했어요. 4문제 중에서 2문제는 정답률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고 요거 틀린 친구들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문항이 오답률이 되게 높은 편이었거든요.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렸대요. 근데 이게 몇 번 문제냐면 1번 문제였어요. 근데 1번 문제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옳은 것을 다 골라라. 근데 왠지 애들 느낌에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진 않겠지? 이런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선지 자체가 어렵진 않았는데 아 이게 설마 다 맞을까? 이런 의구심이 1학년이다 보니까 다 맞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한 문항은 외부 문학 작품으로 선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지문에 요게 있었어요. 청각의 시각화가 있었는데 이 청각의 시각화가 쓰인 선지를 골라라 라고 해서 이제 외부 문학 작품들을 좀 짧게 해서 선지를 구성을 했는데 이건 사실 이제 외부 작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흔하게 출제가 되는 청각의 시각화 관련된 문제고 저랑도 사실 같이 풀어봤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나마 좀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학원을 좀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그래도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1번 문항이 이제 아이들한테 좀 혼동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시 파트는요. 보이시죠? 난도 하. 정말 쉬웠어요. 그래서 진짜 딱 그 시에서의 핵심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로 별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작품에서는 별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별을 모르고 있으면 그 시를 그냥 모르는 거거든요. 진짜로 핵심만 나왔고요. 헷갈릴 만한 선지, 매력적인 오답도 없었습니다. 산문이 가장 변별력이 있었던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설 부분에서 그나마 좀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설 부분 문제들을 보시면 이제까지 경신고 기출과 패턴이 상당히 유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5개년 기출을 다 풀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기출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이제 시험 끝나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좀 약간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주 출제하는 그 부분들을 계속 단어 조금만 바꿔서 계속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기출이 상당히 중요한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뭐 3년 내지 5년의 기출은 전부 다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특징이죠. 서술형 문항이요. 절대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강의자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것들만 나오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객관식으로 나오면 내가 맞힐 수 있는데 써보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뭔가 이제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 문항을 반드시 쉬워 보인다고 하더라도 연습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재에 아이들이 이래요. 부교재에 있는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작품만 있지 않고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냥 대충 풀고 맞았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 문제에 있는 보기 박스나 선지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1, 2등급 도전하고 싶은 친구라면 보기랑 선지도 하나하나 전부 다 뜯어보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그 다음 작품 내용 외에 형식적인 개념들도 출제를 하고 있어요. 한두 문제씩이요. 근데 이제 좀 문제는 학교에서 제가 이제 이거 수업했니? 선생님께서 이런 설명하셨어?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이제 이래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선생님께서 안 하신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저는 이런 형식 개념이 꼭 한두 문제씩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걸 이제 수업을 했었습니다. 서술형 제가 예시 하나만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 기출이요.
성난기계가 작품 제목인데 성난기계 의미가 뭔지 써라. 정말 예측할 수 있는 시험 문제예요. 하지만 뭐 조건이 있긴 하죠. 성난기계가 그 인물 중에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꼭 쓰고 회복이라는 단어를 써봐라. 제가 연습을 이렇게 남학생들이 꼼꼼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보시면 직전 대비 때 했던 자료인데요. 기계의 의미와 성난기계의 의미를 각각 쓰시오. 이렇게 해서 꼭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현장에서도 이거 내가 해봤지 이런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서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알맹이와 포장의 의미를 써라 라고 했는데 얘가 시험 문제 이번에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왜 이런 연습을 시키는지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연습 항상 시킵니다. 뭐 OX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시키고요. 이렇게 보시면 해설, 대사, 지시문. 이게 이제 극갈래의 형식적인 어떤 요소인데요. 아이들이 분명히 요거를 학교에서 수업해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기억을 못해서 그렇게 말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안 했다라고 해도 저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보면 이렇게 대사, 지시문 이렇게 해서 뭐 서사갈래와 극갈래의 뭐 공통점, 차이점. 수업은 이렇게 굉장히 학교에서 다룬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작품과 관련 있는 설명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문학 보시면요. 비문학 제가 난도 하라고 해놓았어요. 정말 쉽게 출제가 됐어요. 정말 쉬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3월 모의고사 지문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 3월 모의고사가 비문학 지문이요. 사실은요. 정말 어려워요. 내용이 정말 어려운데 문제가 쉽게 출제가 돼서 3월 모의고사 등급이 1등급 컷이 높았던 거지 지문 자체의 난도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만 어렵게 내려고 마음 먹으면 이 지문들로 정말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3월 모의고사 지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의고사 그 지문을 이렇게 출제를 학교에서 이미 공지를 했잖아요. 물론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수업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알아서 해라 라고 하고 이제 시험을 출제를 하신 건데 요 5문항 출제됐잖아요. 근데 이 5문항 전체가 기출된 모의고사 문제 있죠? 그거 조금만 변형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면 좀 이제 속으로는 좀 속상하실 수 있어도 이 객관식에서 여기에서 지금 틀렸다 그럼 제 성실도를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의고사 문제 조금만 변형시켜서 출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보시면 이번 우리 시험지예요. 이게 대충만 보셔도 돼요. 뭐 헤르만 헤세, 뭐 이렇게 가나다라 이렇게 있잖아요. 모의고사 기출이거든요. 그냥 똑같이 냈어요. 똑같습니다. 진짜로 똑같아요. 선지도 조금만 변형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경제지문에 이렇게 보기박스 뭐 이렇게 기억, 니은, 티귿 우리 시험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줄인다, 늘린다, 뭐 증가, 감소, 뭐 확대, 축소. 그러니까 이 선지들이 업, 다운 이거예요. 전부 다. 모의고사 실제 문제 요거였어요. 이거 지금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틀렸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왜 틀렸는가? 분명히 틀린 친구들 있을 거거든요. 왜 틀렸는가 했을 때 뭐 이 선지 분석 제대로 하지 못했었겠죠. 아니면 이 문제는 제대로 풀었었는데 원래 모의고사 문제를 제대로 풀었었는데 이 문제를 틀렸다라는 건 그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 제가 전부 다 모의고사 비문학 필기해가지고 기준금리가 이렇게 업다운 이렇게 체크들 보이시죠? 이렇게 다운되면 얘 다운되고 업되고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지문에서. 그래서 다 이렇게 수업을 했었고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퀴즈들도 만들어서 이렇게 냈었는데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마다 저희 반이 역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잘 본 친구들도 있고 좀 아쉽게 본 친구들도 있지만 뭐 아쉽게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타 과목에 비해서는 잘 봤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앞으로 이제 공부 방향성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앞으로도 요건 변함이 없습니다. 문학이 핵심 시험 범위예요. 우리 학교는 문학이 핵심이고요. 시는 비교적 핵심들만 좀 나와요. 근데 이제 산문문학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대비를 좀 많이 해버릇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내신 기간에도 문학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해야 내신에서도 좀 쉽게 이해하고 본인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그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기말고사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변별력을 내야 하니까 기말고사 때 변별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이들이 체감하는 난도가 확실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중간고사가 이렇게 쉬웠을 때 단점은 이제 그럼 기말도 이 정도겠다 해서 특히 상위권 친구들이요. 이제 이거 국어 뭐 쉽네. 뭐 2주 전에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기말고사 때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이 쉬웠다고 다음은 쉬운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기말고사 어려울 수밖에 없고 지금 뭐 만점자 아니면 한 개 틀린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말고사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시험을 조금 아쉽게 본 친구들한테도 그건 바로 기회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조금 아쉽게 봤어도 기말고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말고사 좀 잘 대비를 하도록 하면 등급이 그래도 아무리 못 올라도 기말을 잘 본다면 한 등급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기말 대비에 좀 포인트를 맞춰주세요. 시험 범위는요, 기말고사도 많을 겁니다. 일단 양으로 조금 승부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전체 시험 범위 공지된 것에서 다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커버를 다 해야 하고요.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서술형 연습을 이렇게 꾸준히 해봐야 실전에서 서술형 이제 4문제 정도 항상 출제가 돼요. 서술형을 쓰고 서술형 이제 시간을 너무 오래 뺏기면 객관식도 풀거나 점검할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답이 탁탁탁탁탁 나오도록 25문제, 27문제가 아니라 31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좀 빠르게 푸는 연습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말고사는요, 문법이 포함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근데 이제 문법 같은 경우가 성실도가 다른 파트에 비해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이제 암기를 해서 이제 바로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을 해야 하는데 이 문법이 들어가면 이미 이 문법 자체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이번 중간고사는 문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법도 포함이 될 거지만 이제까지 좀 누적된 기출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좀 문법보다는 그래도 시험이 어려웠을 때 문학이 더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법보다는 이제 문학에 좀 힘을 실 때 문법은 그냥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어려우니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는 걱정이 없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좀 기복이 있고 했다 안 했다 한다면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중학교 때는 이게 이제 조금 통할 수 있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로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들 현장에서 보면 집에서는 어머님들 만족하지 못하실 수 있지만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는 안 하죠. 그래서 좀 이런 학생들 좀 약하다, 이런 어떤 결심 같은 게 약하다 하면 좀 요일별 어떤 패턴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원 시간도 있을 거고 항상 학원에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몇 요일엔 무조건 무슨 공부하고 몇 요일엔 무조건 뭐 하고 우리 아이가 좀 약간 휴식이 그래도 있어야 좀 숨을 쉴 수 있는 아이다 라고 하면 매주는 아니더라도 그냥 약속으로 2주에 한 번씩 요 시간은 너 자유시간 허용할게 이렇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런 걸 만든다고 해서 아이가 이걸 그대로 지키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 뭐 목요일에 이 공부하기로 했는데 뭐 그때 유튜브 봤어요. 그래도 속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빨리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주는 게 좀 특히 남학생들한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안정된 패턴 속에서 본인도 안정되게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중간고사 분석 설명회라고 이제 무슨 이렇게 딱 타이틀을 달아놓고 제가 뭐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번 중간고사는 너무 쉬워서 크게 탁탁탁 유익 있게 뭐 볼 것도 없었습니다. 단 이제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서술형 연습 반드시 필요한 학교다. 두 번째는 성실도가 필요한 학교인데 그 이유는 시험 범위가 정말 많기 때문이죠. 그 많은 시험 범위를 주차별로 쪼개서 공부를 하는 습관만 들여도 지금보다 성적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쉽지 않아서 좀 문제인데 이제 아이의 학습 상황이 다 다르니까 아이와 같이 함께 호흡해 나가면서 어머님들도 격려 많이 해주시고 저도 현장에서 아이들 최대한 공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끔 격려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